왜 탈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만세를 억지로 불러야 하는 그런 사상적 검증 앞에 놓여야 하는지 전 참 씁쓸했었습니다. 사상의 전향이라는 것이 어떤 억눌림으로 우리 사회를 짓밟았는지를 아는 우리가 탈북자 여러분께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라고 그 표정이 진정하지 않다고 재차 되묻는 그런 절차들 혹여나 없는지 잘 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왔거나 정말 경제적 이유로 온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사람을 되려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누가 사상의 전향을 어떤 방식으로 입증하고 증명합니까? 그죠? 예, 오전에 후보자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꽤 오래전부터 인간 안보라는 개념에서 이제 안보를 언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 분단 상황에서 정말 유린되는 인권 뭐 이야기하면은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인간 안보적 차원에서 대표적 인권으로 저는 일전에 어떤 학회에 참여해서 제가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산가족 문제와 바로 탈북자들의 인권입니다. 북한에 계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 문제도 이제 우리가 언급할 만하지만 특히 우리 공간에 우리의 보호 안에 있는 앞선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서 통일부 예산의 절반을 넘어서 사실 거의 3분의 2 가까운 예산이 쓰이는 북한 세터민 정착 관련된 비용도 이렇게 쓰고 있는 마당에 그 우리 공간에 이미 들어와 있는 탈북자에 대해서도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물론 체제를 달리하고 또 기본적으로 교육받아온 사상의 기저가 다르다 보니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칠 수는 있지만 예전에 중앙합동합심센터라고 해서 합시센터라는 모호한 기구에 의해서 결국 간첩으로 둔갑되게 됐던 홍강철 씨 사례나 유우성 씨 사례만 보더라도 왜 탈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만세를 억지로 불러야 하는 그런 사상적 검증 앞에 놓여야 하는지 전 참 씁쓸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본인의 사상이 대한민국에 정말 극단적으로 소속돼 있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살 수 없도록 만들었던 과거 정부의 그런 몰아침들이 우리가 탈북자의 인권을 벼랑 끝으로 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이제 소관이 그 관련된 이제 그 통일부 기타 소관 기관들에 의해서 국정원 이제 산하에 소관이 있다 보니까 국정원 등에 의해서 개혁이 일부 이루어졌긴 했지만요. 그런 탈북자가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보호받듯이 본인들의 마음의 자유, 내심의 자유, 그리고 또 본인들이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모든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선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주체는 저는 통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사상의 전향이라는 것이 어떤 억눌림으로 우리 사회를 짓밟았는지를 아는 우리가 탈북자 여러분께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라고 그 표정이 진정하지 않다고 재차 되묻는 그런 절차들 혹여나 없는지 잘 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왔거나 정말 경제적 이유로 온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사람을 되려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누가 사상의 전향을 어떤 방식으로 입증하고 증명합니까? 그죠? 아마 만세를 부르면서 그걸 통해서 사상 전향의 입증 이런 행위로 이렇게 관행처럼 여겨졌던 뭐 이런 시절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도 지난 시절에 또 독재 정권에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한테 그런 시절이 있었고 북쪽에서도 좀 뭐 종종 낯설긴 했습니다만 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바로 만세를 부르면서 그런 그 행위를 했던 것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상 전향의 그 제도적 출발은 사실 일제시대 때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사회주의자들과 조선의 독립군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 출발선상은 바로 그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을 누가 더 먼저 이거를 불식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남과 북의
체제 경쟁에서도 우리가 더 우월한 민주주의 체제를 입증하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전에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 또 전통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사상 전향이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사회적 역사적으로 규정되고 낙인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부돼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예, 저는 탈북자들은 양측 체제에서 사실은 통일을 이야기할 때 항상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 체제도 알고 또 북한의 경험과 또 애정도 있는 분들이야말로 사실상 남과 북의 가교가 될 수 있고 통일의 선봉에 설 수 있는 귀한 자원들입니다. 그들이 사상을 극단적으로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간첩으로도 탈바꿈 될 수 있었던 그런 정말 참혹했던 역사의 사건의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만큼은 그냥 안정이라는 형식적인 틀 이외에 진실로 우리 사회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이웃으로 돌볼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 점검에 한시에 늦춤도 없었으면 합니다. 예, 뭐 탈북자라고 해서 특별히 그 인권적 그 차별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도 동의하지 않고요. 저의 인권이나 탈북자들의 인권이나 전 동등하게 또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박근혜 정권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그 말씀 중에 그 먼저 온 통일이라는 표현을 쓰셨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 제가 100%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 표현의 적합성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한 바 있고 따라서 저의 인권이든 탈북자의 인권이든 아주 동등하게 동일하게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또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